뉴욕 한인회가 마련한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에 짙은 한인 동포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구조사국이 인구조사기간을 연장하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5일 인구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 포함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수주 안에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1억 5천만 개를 미 전역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1,419명 늘어난 739만 3,030명, 사망자는 689명이 늘어 21만 49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052명이 늘어 49만 1,912명, 사망자는 4명이 늘어 3만 3,23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19명이 늘어나 20만 8,296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16,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마련한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에 지친 한인 동포사회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한인 2세들과 타민족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습니다. 오늘날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과 장원삼 뉴욕 총영사 그리고 지역 정치인, 한인 단체장들의 축하 메시지로 진행된 개막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가야금, 판소리, 고전무용 등 한국의 전통 국악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품. 오후 4시부터는 K-아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활동하는 최성호, 강종숙 작가의 작품 세계를 큐레이터 고수정 씨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 코리아 위크 둘째 날인 내일에는 K-푸드 행사가 열립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조우성 셰프가 불고기가 더해진 김치볶음밥을, 오후 2시 30분부터는 이영선 셰프가 갈비찜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4시부터는 미주 한인 요리사협회 조은정 사무총장이 미국 주류사회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의 식품들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 방법 시연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코리아 위크 행사는 유튜브 채널 오피셜 KAGNY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인구조사국이 인구조사 기간을 연장하라는 연방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5일 인구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한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연방 법원은 오는 30일 인구조사를 종료하겠다는 상무부 방침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음 달 한 달간 인구조사를 더 실시하고 정확한 인구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8일 더 힐은 인구조사국이 이날 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다음 달 5일을 자체 업무와 현장 정보 수집 작업을 종료할 목표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친민주당 성향의 루시고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4일 인구조사 마감 기한을 10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윌버 장관이 지정한 다음 달 5일은 연방 법원이 지정한 다음 달 31일보다 3주 이상 빠릅니다. 미국은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연방 하원 의석수 할당과 선거구 확정 등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각 지역과 커뮤니티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분배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하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대변인의 트위터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고 이 법안은 이번 주 후반 하원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소식통을 인용한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장관의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르면 30일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표결에 붙이고 10월 휴회 기간 집으로 돌아갈 방침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는 11월 3일 대선 전까지 부양책 관련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식당과 항공사 및 우편 투표에 대한 지원과 납세자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추가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규모로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서부주에서 우려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28일 CNBC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진단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일부 중서부주의 증가 추세가 우려할 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중서부 10개 주에서 양성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진단검사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더 쉽게 밝혀낼수록 미국 국민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급 인사들은 진단검사를 대규모로 시행했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염병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특정 지역의 양성 판정률과 사망률, 입원율 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날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겨울이 다가오는 데다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4만 명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5분 만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한 진단키트는 일터와 학교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수주 안에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1억 5천만 개를 미 전역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에보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각 주 및 지방에 1억 개, 취약시설에 5천 개 등 1억 5천만 개를 미 전역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보트 진단키트는 15분 만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에 보내는 1억 개는 학교와 경제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대한 빨리 경제와 학교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천 개는 요양원, 생활보조시설, 말기 환자 보호치료시설 등 취약시설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것은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검사 능력을 크게 키워서 저위험군의 무증상 개인에게 더 많은 사례를 찾아낼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지나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확진 건수보다 병원 수용 능력과 사망률이 더 중요한 지표라며 더 많은 검사를 할수록 자동적으로 확진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 후보의 첫 토론회가 잠시 후 9시부터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선거 운동이 대폭 줄어든 만큼 이번 대선의 주요 고비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74%가 시청할 계획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유권자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케이스 리저 웨스턴 대학에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토론회 주제는 두 후보의 개인 이력과 연방 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인종차별과 폭력, 선거의 신뢰성 등 6가지로 총 90분간 진행됩니다. 토론 주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후원하는 비영리법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발표했고 각 주제별로 15분간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각 주제별로 각각 2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상대 후보와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토론 사회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크리스 윌리스가 맡습니다. 윌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수 매체 폭스뉴스 소속이지만 이른바 돌직구 언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토론회 사회를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첫 토론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극명한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선거 운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TV 토론이 표심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는 특히 대선 승부처로 통하는 경합주가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약 9%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후보는 54%, 트럼프 대통령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유권자 4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한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배 이상 앞섰고 북동부와 서부 지역에선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고학력 백인과 온건파, 여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백인 남성이 떠받쳤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8%는 지금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유권자의 60%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62%는 코로나19 대응을 우려했습니다. 54%는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반대하는 시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이 55%에 달하는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다만 열성 지지자들과 투표 의사가 강한 유권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에 참여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이달 중순 대선 선거일로부터 최대 사흘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까지 집계에 포함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이 우편 투표 접수 시한을 연장한 주 대법원의 결정을 중단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 대법원에 선거일로부터 최대 4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 투표용지까지 집계하라고 결정한 주 대법원의 결정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이달 중순 연방 우체국에 더해 우편 투표함을 통해 투표용지를 수거할 수 있고 선거일 4일 후까지 수거된 투표용지를 집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히거나 혹은 소인이 찍히지 않더라도 선거가 끝난 뒤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사흘 내 도착한 용지는 집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이 20명으로 6개 경합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1%포인트도 채 되지 않는 4만 4천여 표의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긴 만큼 펜실베니아의 투표 결과가 아주 중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기된 소장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최종적인 대선 결과가 펜실베니아에 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네라며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릅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83%, $500 이상이 오르는데요. 이를 앞두고 최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8월 연방 관보를 통해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고시한 이후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비용은 1인당 $500 이상이 오르는 등 이민 수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는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이 두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이번 주 금요일인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 허가 신청, 가족 이민 및 투자 이민 청원서 등 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오릅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에서 $1,170, 온라인 신청 시 $1,160로 $530, 83%나 인상됩니다. 노동허가 신청서와 여행증명서 신청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오릅니다. 추방 중단 신청은 현행 $285에서 $1,810로 535%, 범죄 피해자 비자 가족 청원의 경우 $230에서 $1,485로 546%나 올라갑니다. 또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 신청도 $50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식당 야외 영업이 허용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식당들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야외 영업을 악용해서 식사를 한 후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손님들이 업주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혼자 서빙을 도맡고 있는 종업원 김 씨. 낯설었던 야외 영업에 이제 좀 적응된다 싶었는데 최근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 후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손님 때문입니다. 하루에 며칠에 한 번 꼴 한 번 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약간 좀 많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식당 야외 영업이 허용된 후 최근 LA 한인타운 식당 곳곳에선 이처럼 무전 취식 손님의 사례가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이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위생을 문제 삼아 고의적으로 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김 씨처럼 혼자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작은 식당의 경우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배째라고 먹고도 그냥 돈 못 내겠다는 식으로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카락 아닌 털 있죠. 다 먹고 식구들이 딱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나고 자기만 남자만 다 먹고 한 조각 요만큼 남은 상태에 머리 털 올려가지고 와서 자기 페이 못 하겠대요.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업주 입장에서도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양심에 맡겨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드를 좀 세워서 아니면 주인이라도 시큐리티 가드 하나 사서 있고 왔다 갔다 좀 밖에서 하시면은 좀 미연에 약간의 예방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불경기인 요즘 일부 비양심적인 손님 때문에 업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소 7개의 포도밭이 오염됐습니다. 올해 41주년을 맞은 나파밸리 대표 양조장의 석조 건물도 불에 탔습니다.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 북쪽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 시뻘건 화염이 타오르고 연기가 일대를 뒤덮습니다. 하늘에선 산불 진화용 항공기가 붉은 소화염료를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시작된 이 산불로 현재까지 11,000에이커가 전소됐고 40여 년 역사의 샤토 보스웰 양조장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It's a cremation. The hill where the Rumbauer Winery is, I've hunted that a lot. I know all the trees and area, and they were dissolved. 순식간에 7개의 포도밭도 탔고 주변 건물 8,500채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 16시간이 지났지만 90도대에 이르는 폭염에 강풍까지 불면서 진화율은 제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3만여 명이 대피한 상태이며 인근 14,000여 명에겐 예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33,870 people have been evacuated in the unincorporated areas. 14,624 people have been issued evacuation warnings. When you combine evacuation orders with the city of Santa Rosa, over 68,000 people are currently evacuated. 이외에도 인근 산타로사 지역과 테아마 카운티에서도 총 3개의 산불이 발생해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선 총 8,1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소방관들은 지금도 25건의 대형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산불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당국은 앞으로 최소 몇 개월간 산불 위험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개천절 국경일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총영사관은 28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단기 4353년 개천절 기념 국경일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한국교육원과 함께 준비한 행사 동영상 전체를 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10월 3일부터 31일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동영상과 한미 동맹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국전 70주년 기념 참전 용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플로럴팍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 30분께 플로럴팍 소재 코버트 애비뉴 선상의 상가에 입점한 한 식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 불길이 인접업소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 불로 최초 발화주인 식당과 한인 운영 네일살롱 코버트 네일앤스파, 한인 운영 속눈썹 미용실 루나 아이래쉬는 물론 이발소, 피자가게, 커피숍 등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던 모든 업소 10개가 전소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상가 건물을 모두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8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종전 10월 20일에서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퇴거 명령을 선고받은 렌트 미납 세입자 등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이 내년 1월 1일까지 중단됩니다. 변호사 자격 박탈 중 의뢰인에게 지급된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을 2년 이상 빼돌린 한인 변호사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28일 한인 최모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6만 6천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빼돌리고 부정하게 2년 이상 보유한 혐의를 물어 중절도와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한때 적은 양의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고 늦은 밤에는 적은 양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지만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